방구석 아이비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구정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 연휴에도 외출이 어려워서 좀 힘들게 또 연휴 기간 보내신 분들, 또 재밌는 책 소개와 함께 즐겁게 이겨내시기 바랄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아직 아이비 과정에서 많이 다루는 작가나 작품은 아니지만 영화화가 되어 유명해진 작품 우주과학과 극지방의 생태 그리고 지구 멸망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소설. 어쩌면 작가의 이름이 신인 작가이기 때문에 낯설 수 있는데요. 릴리 브룩스 돌턴이라는 작가의 굿모닝 미드나이트라는 소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미드나잇 스카이라는 영화로 유명하고요. 시공사에서 너무나 예쁘게 출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적혔기 때문에 중학생들도 쉽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안에도 이렇게 선물하기 너무 좋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또 중고등생 자녀를 두었거나 또 우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기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아이비 과정에서 다루는 고전 소설도 많은데 굳이 우주나 그 지구 멸망을 소재로 하는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우주 과학의 발달과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다음 아이비 영문학 주제가 바로 이렇게 우주 소재나 또는 지구 멸망 소재를 다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SF 소설이 과거에는 그냥 판타지 소설 정도로만 취급이 되었다면 이제는 국제학교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한 아이비 교육 과정에서 다음 키워드로 다뤄질 그런 장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전 소설에서 SF 소설이라고 하면 바로 이 프랑켄슈타인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인간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피조물, 몬스터의 창조를 통해서 겪게 되는 고통과 갈등에 대해 그린 작품이라 한번 읽어보시기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굿모닝 미드나이트라는 소설이 제목도 그렇고 조금 처음에 미심쩍었던 것이 과연 신인 작가가 이 우주라는 광대한 배경과 극지방 그리고 지구 멸망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낯선 장소를 어떻게 묘사하고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느끼도록 표현할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읽어보면 알게 되겠지만 오히려 그 우주 배경이라든지 극지방에 대한 묘사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이 작품에서 다루고자 했던 그 주제가 인간의 내면과 심리, 감정, 그 중에서도 화해와 소통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놀라게 됐는데요. 엄청난 극적인 반전이 있다거나 거창한 그런 내용이나 묘사가 나온다기보다도 물론 우주나 행성에 대한 부분, 우주선과 우주선 내부의 생활이나 극지방 생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재와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영화 이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작가가 우리에게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화해 그리고 소통이라는 감정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당돌한 신진 작가가 왜 우주나 극지방 그리고 지구 멸망이라는 이 거창한 소재를 가지고 우리에게 화해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두 명인데요. 바로 젊은 시절에 천체 과학자, 우주 과학자로 인기를 누렸던 천재 과학자였던, 지금은 이제 노인이 된 극지방에 홀로 남은 어거스틴 우주 과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가 어릴 때 모른 척 해버렸던 딸이지만 이제는 목성을 탐사하는 우주원이 된 설리, 이렇게 두 명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어거스틴이 그 환상 속에서 만들어냈던 그 어린 소녀 아이리스, 그리고 설리와 함께 그 목성 탐험 계획에 함께했던 우주선 안의 동료들, 이렇게 인물 설정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또 그 안에 우주원 대원들끼리 그런 미묘한 심리 묘사나 갈등이 굉장히 잘 그려져 있는 그런
사람의 내면 심리에 초점을 맞춘 섬세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젊을 때 인정받는 학자였지만 사람을 피하고 소중함을 모르고 일에만 집착하는 일 중독자였기 때문에 촉망받는 동료 연구원이자 자신의 연인이었던 상대가 자신의 아기를 갖자 모른 척 해버리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극지방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고 사람들을 회피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살아왔는데요. 어릴 적 무심하고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부모님에 대한 내용이 약간 나오는데 아마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개인의 젊은 시절의 미숙함이라든지 성공에 대한 성취로 인해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지난날에 대한 그런 후회와 회한을 가지고 극지방에서 쓸쓸히 설리와 마지막 생존한 그 지구인으로서 소통을 하면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딸 설리는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도 갖게 되었지만 그 일에만 치중하다가 자신한테는 무심하고 재혼 후에는 동생들에게 열정을 쏟는 어머니에게 실망을 했고 또한 한 번도 자신을 보러 온 적 없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실망으로 인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결혼 생활에 집중을 하지 못했고 결국 남편과도 헤어지고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성 탐험 2년 정도의 계획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가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괴로운 마음에서 이제 통신 전문가로 우주선에 합류를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목성 탐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는 이 에테르호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지구와 가까워질수록 지구에서 그 누구와도 송신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것이 이 소설의 기본적인 설정인데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노학자 어거스틴이 근무하는 극지방의 천문대에 갑자기 긴급 대피용 구조용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모든 연구원들을 급하게 데려가게 되고 또 어거스틴은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신호도 잡을 수 없게 되자 그 누구도 생존해 있지 않고 자신이 마지막 남은 인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 안에서는 그 지구 멸망, 인류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제가 이 소설이 IB 교육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크게 핵전쟁이라든지 지독한 환경오염이라든지 또는 전염병의 확산 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이 작품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그런 작품이라서 오히려 IB 교육과정에 더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SF 소설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낯선 용어들이라든지 그 상상이라든지 어떤 새로 창조한 세상에 대한 묘사 때문에 이질감을 주거나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은 오히려 우주 배경이라고는 하지만 극지방을 배경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심리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중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고 토론의 여지가 많아서 그래서 이 작품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작품 안에 좀 인상 깊은 장면들을 몇 군데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이 작품은 미드나잇 스카이라는 영화를 보셔도 좋고 또 책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그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어떤 작품에 대해서 충분히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어거스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일은 자주 있었다. 가방도 별로 크지 않았지만 어거스틴이라는 존재의 핵심을 깔끔히 담아냈다. 여분의 공간도 별로 없었다. 이사 트럭을 부를 필요는 전혀 없었다. 완충 포장재도 송별회도 필요 없었다. 떠나기로 결정을 하면 그 주 내로 떠나버렸다. 대학원 과정 때 죽어가는 별들을 처음 연구했던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서 남아프리카로, 푸에르토리코로, 하와이로, 뉴멕시코로,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장 뛰어난 망원경들을 따라서 위성들이 가장 깊숙한 우주를 보여주는 곳으로 지구 전역에 흩어진 빵 조각을 줍듯이 쫓아다녔다.
거기에 세속적인 방해물들은 적게 끼어들수록 좋았다. 어거스틴은 늘 그렇게 살았다. 대륙이나 나라 같은 건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은 하늘, 대기권의 창밖에서 벌어지는 일들 뿐이었다. 이렇게 사람에게 정을 주지 않고 오로지 그 천체 연구만을 위해서 외롭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어거스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목성 탐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돌아오는 길에서 아무런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고 그 우주대원들이 절망에 빠진 상황이 몇 개월 지속되면서 그 설리의 내면을 표현한 부분인데요. 지금에 와서는 목성 탐사가 얼마나 의미 없이 느껴지는지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었다. 수신기로 단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어도 그들이 목성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와 그들이 알아낸 모든 지식들을 맞바꿀 수 있을 터였다. 단 한 사람의 목소리만이라도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나 과장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설리는 목성 탐사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믿음으로 에테르호에 승선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더 중요해 보였다. 그들의 임무 전체가 하찮고 의미 없어 보였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기계 방랑자들의 신호들과 항성과 행성들에서 오는 우주 광선들 외에는 아무것도 수신되지 않았다. 그 우주선에서 우리 별 지구로 돌아오는데 아무런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다는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굉장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대원들을 위해서 어떤 작은 신호라도 잡기 위해서 기계 앞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설리의 내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이라는 그 장소와 상황 설정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심리의 내면, 바닥까지도 섬세하게 묘사를 하고 고립과 소통의 부재나 어떤 사람의 절망감이나 극도의 외로움에 대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어거스틴이 5년 전 바르보 천문대를 연구 장소로 택했을 때 그는 이미 늙은이였고 경력이 끝나가고 있었으며 자신이 얼마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고립과 혹독한 날씨에 자신의 내면에 어울리는 풍경에 끌렸다. 그리고 구해낼 수 있는 것을 지키는 대신 북극점에서 9도 떨어진 산꼭대기로 도망쳐 포기해버렸다. 그가 가는 곳마다 불행이 따라왔다. 그렇다고 괴롭지는 않았고 놀랍지는 더욱 않았다. 그가 자초한 일이었고 점차 그렇게 기대도 하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극적으로 어거스틴과 설리가 이제 통신을 하게 돼서 며칠 동안의 통신을 주고받고 어거스틴은 이제 노안으로 인해서 극지방에서 홀로 쓸쓸하게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죽는 순간에 너무나 사람의 체온이 그리워서 그 죽어가는 북극곰을 껴안고 그 품 안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북극곰 발자국을 발견한 이야기를 할 때 설리는 그에 대해 뭔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은 완고한 고독이었다. 그는 지금 세상의 끝에 와서조차 자신이 외롭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듯했다. 어떻게 얻어내야 할지는 모르면서도 관계 맺음에 갈급하며 발자국 하나를 발견하고 다른 존재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만 보고도 동반의식을 느꼈다. 현재의 고립 상황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늘 그래왔던 사람이 아닐까? 설리는 짐작했다. 사람으로 가득한 곳에서도 분주한 도시에서도 심지어 연인의 품에 안겨서도 혼자였을 사람이었다. 설리도 그랬기에 그의 내면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혼자 죽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거스틴이 설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통신 환경이 좋지 않아서 두 사람은 이제 지구상에 그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아마도 인류가 멸망했다는 정도의 사실만을 주고받은 채 더 이상 연락을 지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여자와 얘기하고 싶었다. 묻고 싶은 게 많았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도 어디서 자랐는지, 가족은 아이는 있는지 궁금했다. 어떻게 우주비행사가 됐는지, 어쩌다가 모든 걸 놔두고 고독한 우주로 나섰는지도 알고 싶었다.
자신의 연구에 대해 들려주고 싶었다. 자신의 성취뿐 아니라 실패에 대해서도 들려주고 싶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싶었다. 하지만 이 소설 안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부녀지간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어거스틴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독자들만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선이 그 지구로 돌아오는 그 셔틀 비행선으로 갈아타는 우주 정거장에 내리면서 이 대원들이 지구로 돌아갈 대원들과 또 우주 정거장에 남아서 그 다음 미션을 기다리는 대원들이 나눠지면서 그렇게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신인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섬세한 묘사로 잘 쓰여져 있고 그 우주 행성에 대한 묘사뿐 아니라 우주선 내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극지방 생태에 대한 것들이 자연 풍경 묘사나 밤하늘이나 또 동물들에 대한 부분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섬세하게 그려진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가 지구 멸망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들로 이 인류가 멸망에 이를 수 있는지 그리고 우주과학과 첨단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설 이 제목 굿모닝 미드나이트는 그 때로는 해가 거의 뜨지 않고 때로는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그 극지방의 독특한 생태와 시간 개념을 나타내 주는데요. 굿모닝과 미드나이트는 각각 아침 인사와 밤 인사인데 이렇게 역설적인 지문처럼 이 소설은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성취를 이루고 또 그런 독특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결국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소통과 화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소설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